광화문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8주기라 해가지고 이재명, 유시민, 안희정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유시민이 이제 얘기를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유시민에게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솔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만 솔직히 말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재명은 매사에 솔직하죠. 그 사람은. 예. 솔직하기 때문에 막 그 유시민이 솔직히 말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냥 뭐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유시민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보다 이제 솔직한 쪽에서는 밀린다. 예. 그러니까 유시민은 솔직하려고 매사에 노력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막 아무리 내가 뭐 그 고상을 떨고 뭐 이제 말로서 온갖 장식을 붙여봤자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있잖아요. 어떤 신호로 알아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말로만 저러네.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좀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하네.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바로바로 채니까 실은 코미디 프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브라이어티 쇼도 그렇고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확 그냥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점점 훨씬 더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완전히 엉망으로 했지만 트럼프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는 사람은,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유시민이다. 예. 근데 정말 매사에 솔직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을 위한 자리다 보니까 노무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은 일단 있는 사람인 거죠. 예, 양심이 있다는 것, 그것 좀 굉장히 고귀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명박하고 박근혜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정치가 후퇴하고 국민들 삶이 끔찍해도 그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자꾸만 엮였다 하는 거 보면은 엮인 게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용이 구속되고 자기도 구속됐잖아요. 그러면서 홍석현은 오히려 뜨고 막 이번에 미국 대사로 가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나누어 갖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박근혜하고 세트로 그렇게 묶어 넣었다. 그래서 JTBC하고 어떻게 해가 삼성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엮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부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인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정치를 개판으로 했다.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면은 일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딱 말을 깨놓고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엮였다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무조건 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넣는데 자료도 없이 그게 말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사람도 양심이 틀 것만큼도 없는 사람이죠. 예.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두 사람에 비해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영혼이면 분명했어요. 근데 정치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뭔가 정치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삼성에 엮여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다가 아주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강화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분이 삼성공화국처럼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을 이만큼 키워준 장본이다 하더라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게 좀 작용을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죽지 말고 잘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길래 죽기까지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이명박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이 고귀하신 분이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갔을 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이제 이재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는 법이 안 바뀌었으면 자기는 출마를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살게 됐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법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완전 돈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빵 먹이고 돈 먹이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 돈을 전부 다 회수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기업들하고 뒤에서 이제 부정부패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실은 뭐 이제 삼성이라든지 저기 뭐 박연차 사건 이런 것도 다 이제 그죠. 그래서 부정부패의 고리가 끝없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건데요.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노무현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더 있다 이거죠. 부패에 대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패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 엄청나게 크다. 그거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법 존치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 그 당시에는 건전하게 잘해보려고 만든 게 분명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정권이 완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또다시 이제 온갖 부정부패와 함께 그것도 부패에 완전 휩쓸려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바꾸면은 한꺼번에 바뀐다는 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나라가 뭐 깨끗하게 뭐든지 투명하게 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완전 부정부패 완전 나라에 만연해 있는데 그것도 완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막 법대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자기들 다 좋도록 온갖 방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탁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내가 볼 때 그래요. 노무현이 만들 때 좋았던 그 정신대로 한번 이어가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여전히 내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투명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사실 좀 그 존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지만 어떤 직업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남이 막 대단해서 봐주는 그 직업에 그 직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 변호사 되겠다 의사 되겠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정치꾼이 되겠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삶의 가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삶의 가치 지향점이 바뀌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어떤 나라의 불행이 계속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이게 만화 그림인데요. 제가 이 천지창조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만화를 페르디가 그린 걸 보면서 너무 놀랍고 또 재밌고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개혁 창조 1525 검찰 재벌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와 세상에 만화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한 분인가 봐요. 완전히 천지창조를 가지고 이거를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 절대 권력 교황하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고 막 그 독살도 맨날 위협당하고 옛날에도 진짜 보면은 근데 미켈란젤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 성질 부리고 싶으면 다 부리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왜 이제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삐뚤어질지언정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이렇게 눌러두지 않고 어쨌든 다 푸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예,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천장에 반은 라파엘로가 하고 반은 미켈란젤로가 해라.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밀어붙였는데요. 미켈란젤로 성격에 라파엘로하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명작이 탄생을 했죠. 근데 뭐 라파엘로도 사실 천재이긴 천재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갔을 정도로 그때도 사람들의 질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때는 예술가들이 아무래도 이제 파워가 좋았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그때는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막 그림하고 조각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이 감동에 차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11조도 잘 내게 하고 뭐 그러려고 했나요? 하여튼 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피 터지는 혈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검찰하고 이 재벌 개혁을 진짜 만약에 문재인 후보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잘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완전히 막 홍석현한테 엉뚱하게 무릎을 꿇는다거나 이래 돼가지고 엉망진창 되면은 이제 나라가 또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그게 그럴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한 거 약속만 잘 지키면 당연히 국민들이야 힘을 모으지 않을까요? 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바이!